안녕하십니까, 88대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주택시장 과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열된 GTA 단독주택시장은 가격 오름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도 마켓으로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독주택의 가파른 가격 오름세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는 아직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독주택 위주의 가격 상승이 이민자, 유학생의 유입도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 자체에서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금리와 주택 공급 부족, 시중에 풀려버린 풍부한 유동성이 불쏘시개가 되어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고 봉쇄 해제의 자신감이 증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몇 달 지나 국경 봉쇄가 풀린다면 유입 인구가 펼쳐놓을 제2단계 주택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Canada's housing market is overheating, but don't expect that to change. 주택시장 과열 기조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 지금의 정답처럼 다가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비드 기간에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보이는 것이 불편해서 집 리스팅이 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공급도 늘게 되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자격기준 그리고 보험가입 기준 개정 등으로 수요를 낮춰서 주택 가격 안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세게 닥쳐올 제2의 물결을 막기에는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은행의 기준금리가 0.25%로 유지하는 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실업률 등 경제 재건은 아직 먼데 부동산만 과열되고 있으니 정부도 대책을 세우기 힘들어 보이지만 부동산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니 이 또한 괜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광풍이 캐나다에서만 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집값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한국 등에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집값이 뛰었다고 합니다. 코비드 사태 이후 각국이 펼친 초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난 것이 공통적 이유로 지목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네요. 각국 나름의 큰집 선호, 수요 예측 실패, 임대차 정책의 부작용, 이민자 수요 증가 등 집값을 끌어올린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의 경우에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더 크고 좋은 집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코비드 대유행은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면서 더 넓고 좋은 집을 원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미국은 이러한 큰 집 욕구가 집값을 끌어올린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집값, 즉 주택 중간값은 2019년 대비 13%나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S&P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14.4%, 워싱턴주 시애틀 13.6%,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13% 등이었다고 하고요. 뉴욕 교외의 중소도시 웨스트 체스트와 페어필드 카운티도 지난 1년 새 주택 매매가 65% 늘어나며 집값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서 주택담보대출업체 헬리팩스는 지난해 집중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지역은 재택근무에 편리한 교외 단독주택 혹은 중대형 주택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영국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48만 6,595파운드 약 7억 6천만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른 반면 주요 도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14만 6,717파운드로 3.02% 오르는 데 그쳐서 캐나다 GTA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도심은 공동화하고 근교의 집값과 인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도넛 효과란 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독일은 임대정책 고수와 늘어나는 이민자 수요 예측 실패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집값이 2배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하고요. 뉴질랜드는 이민자로 인한 수요 증가에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민자에 의한 수요 증가와 특히 중국인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자가 토론토 등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했었고, 캐나다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전용 취득세를 신설하여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집값 상승에 자극받은 내국인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패닉 바잉에 가까운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은 순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가 주택 수요를 끌어올린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캐네디언들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택 구입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단 상승세의 지속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집값 상승은 각각 오를 만한 요인이 있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로 유발된 거품 현상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각국 부동산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집값이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가 국제 부동산 시장 분석가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전문가들은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집값이 내후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저금리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매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도 주택 구매 경쟁이나 가격 상승이 근시일 내에 유의미하게 누그러질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일부 전문가들은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집값이 우상향 곡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커지고 있어서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이 주식 가격을 끌어내렸듯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금리 상승과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시장도 충격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제니 슈에츠 연구원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주택가격은 상승하는데 임대료는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불조화로 인한 상승 꺾임세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주택 판매와 신규 문의, 가격 기대치가 모두 감소한 데 이어 1월 집값이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 GTA에서 2월 집값 오름세가 누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도심에서 먼 지역에 이미 많이 오른 비싼 가격의 집을 사자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론토 시내가 보이는 것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최저 가격인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고 렌트는 아직 내려가고 있는데 콘도 시장이 갑자기 바이어 마켓에서 셀러 마켓으로 전환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부 유입 인구 없이 내부에서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외부 유입 인구에 의한 2차적 폭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까지 집값 오름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